반갑습니다. 건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추진한 건강수계 빗점오염 관리지역 지정 연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 가업의 개요, 가업의 주요 내용, 가업 추진 내용 및 결과의 순위입니다. 먼저 가업의 개요 부분입니다. 본 가업은 건강수계 빗점오염 관리를 위해서 대청호 및 건강의 주요 오염 주류인 스하천 및 미호강의 빗점오염 관리를 위한 빗점오염 관리지역 지정에 관한 연구입니다. 해당 연구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년간 수행되었습니다. 먼저 가업 추진의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청호는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 충청 지역의 주요 식수원입니다. 그렇지만 매년 반복되는 녹조 현상으로 인해서 상수원의 안정성 확보에 위협을 받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호강 등의 오염 진료를 통해서 건강의 수질은 악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서하천 및 미호강의 빗점오염에 대한 실현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한 관리지역 지정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빗점오염 관리지역 지정 제도는 강원시 유출되는 빗점오염원으로 하천, 호소 등의 이용 목적 그리고 지역 주민의 건강, 재산, 자연 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시도와 협의하여 지정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2022년 11월 기점으로 전국 22개 유역 또는 지자체가 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본가의 공간적 범위는 중권역 기준으로 미호천 중권역과 대청댐 중권역이 포함됩니다. 행정구역으로는 미호강과 서하천 유역의 충청남도와 충북 그리고 중북 등의 유역이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미호강 유역의 경우는 1847km 제곱, 서하천 유역은 191.6km 제곱이 되겠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호강과 서하천 유역 현황 조사 및 분석, 그리고 관리 우선 필요 지역 도출 및 관리 대책 수립 등을 통해서 미호강과 서하천 유역의 빗점오염 관리지역 지정에 관한 지정 추진과 빗점오염 관리 대책 수립에 관한 연구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빗점오염 관리를 통해서 대청호 및 건강 본류의 수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가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가업의 주요 내용은 크게 4꼭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다음의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수행을 추진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빗점오염 관리지역 지정 신청을 위한 연구는 유역 및 수질 현황 분석, 발행 산정 및 평가, 빗점오염 관리 필요성 검토를 통해서 우선 관리 유역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우선 관리 유역에 대해서 강우 및 비강우시 하천 모니터링, 현장 정밀 조사 등을 실시하게 되며 그 결과를 토대로 관리 대책이 수립되게 되겠습니다. 관리 대책에 대한 수질 개선 효과 분석을 위해서 유역 모델을 적용해서 수질 개선 효과를 분석하고 관리 목표를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며 지정 신청서에는 지정의 근거가 제시되어야 되고 지정 필요나 사유가 제시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하는 일들의 중요한 부분은 필요 사유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량화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빗점오염의 영향을 분석하고 빗점오염 관리 지역을 선정하게 됩니다. 즉 신청서에 들어가는 주요 내용들은 지정의 근거가 제시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지정의 근거를 제시에 합당한 필요 사유에 대해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며 그리고 결과 끝으로는 빗점오염 관리 지역 어느 지역을 미호강이나 서하천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중 우선 관리 유역이나 빗점오염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빗점오염 관리 지역이 선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이러한 절차들을 모두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말씀드린 추진 내용 및 결과 부분입니다. 우선 저희는 유역 현황 조사 및 특성을 분석하였습니다. 기존 연구자료 및 관련 계획, 오염 저감 사업 등을 조사했으며 일반 현황과 인문사회 현황, 수질 및 수량 현황, 목표 수질 달성 현황 등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오염원은 수질오염 총량제에서 제시하는 6개 오염원으로 분류하여 발생 배출보량을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유역
현황 부분입니다. 총 미호강과 대청댐의 중건역은 세부적으로 대상 유형에 해당되는 15개 속건역과 대청댐 유형 2개 속건역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세부 분류를 통해서 저희가 각각에 대해서 오염원, 그리고 수질, 그리고 기타 비천 기류율 등을 분석하게 됩니다. 수질의 경우는 미호강의 상류는 본류의 경우는 대체로 중건역 목표를 초과하고 있었으며, 지류의 경우 한천이나 보강천, 무심천 등이 중건역 목표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서하천의 경우는 대청댐 목표 수질 대비 최근 점차 감소하는, 개선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인구 및 불투수 면적 등을 GIS 기법을 활용해서 각 속건역별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토지 이용 현황도 정밀 분석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분포 현황 부분입니다. 축산 한우와 돼지 사육에 대해서 특히 한우의 경우는 미호강의 보강천, 석하천, 월하천, 미호천, 상류 순이 많았으며, 서하천의 경우는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구천과 소옥천 순이었습니다. 특히나 한우의 경우는 건구천 상류와 trung류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하량 부분입니다. 부하량은 미호강과 서하천 모두 비점 기류율이 약 70% 이상, 많게는 89% 이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미호강의 경우는 백곡천, 병천천 상류, 보강천 순으로 비점 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하천 유역 역시 소옥천 하류가 소옥천 상류보다 비점 기울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염원 별로 저희가 분석을 하였습니다. 미호강의 경우 대체로 축산계 차지하는 비율이 50% 전후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는 토지계 생활계 순이었으며, 총 부하량 차원에서는 미호강의 상중 하류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 그리고 지류에서는 무심천과 보강천 등이 전체 부하량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타 속건역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서하천 유역은 소옥천 하류가 상류에 비해서 부하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유역의 오염원 분포는 토지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후 축산계, 생활계 순이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전체 대상으로 하고 연구 대상으로 오는 전체 유역을 비점 오염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우선 관리 유역을 선정해서 정밀조사 관리 대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관리 유역을 선정하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유역별로 오염원 현황을 분석하고 비점 오염 기여도를 지표 가중치법을 통해서 분석하였습니다. 저희가 적용한 지표 가중치법의 평가 항목 및 가중치 등은 다음 슬라이드와 같습니다. 그렇게 분석한 저희가 15개 속건역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다음 슬라이드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1순위부터 15순위까지 저희가 제시하고 있으며, 저희는 1순위부터 세조 5 또는 7개 속건역을 저희가 제안을 드릴 수 있었으며, 거기에는 미호천 하류, 병천천, 미호천 상류, 한천, 무심천 등이 포함됩니다. 이후 지자체 및 유역환경청 협의를 통해서 보강천과 부기수입표, 미호천 중류를 추가로 포함시켜서 미호강의 경우는 15개 속건역 중에서 10개 속건역을 대상 우선관리유역으로 선정하게 되었으며, 여기에 대한 이 선정 결과를 토대로 차후에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조사와 실적조사는 각각 다음의 내용으로 실시하였으며, 현장조사 지점 및 실제 현장조사 일자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강우시 이에 비강우시 이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현장에 조사한 사진이고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질 기준으로 강우시와 비강우시 수질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비강우시보다는 강우시 수질이 높게 나타났으며, 약 1.1배에서 4.1배까지 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로 1.5배 정도 수질이 강우시 수질이 비강우시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유량을 감안한 부하량 부분입니다. 유달 부하량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강우시가 비강우시에 대비해서 약 7.8배까지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슬라이드에서 미호천 상류에서 중류 하류로 갈수록 부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하류로 갈수록 유입되는 지류 지층의 오염 부하의 영향으로 이렇게 부하량이 증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비점 기후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8, 90% 이상의 높은 기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 대상 물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관리 대상 물질은 미호강과 서하천 모두 각각의 항목들에 대한 분석해 본 결과 TP 항목을 관리 대상 물질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현장 조사를 통해서 주요 오염원이 BOD, TP 모두 축산계와 토지계 부하량인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되는 관리 대책을 저희가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관리 대책으로 축분과 농경지 유출, 비구조적 저감 대책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이외에도 추가적인 사업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도시 농촌 유역의 오염 관리 대책 등을 리스트업해서 이 중에 각 유역별로 맞춤형 대책들을 제안하였습니다. 그중 미호강의 예시로 미호천 상류나 중류, 병천천 상류의 경우는 농경지 유출에 대한 비점 오염 관리, 또 보강천의 경우는 축산 분뇨에 대한 비점 오염 관리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시된 관리 대책을 바탕으로 수질 개선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수압 모델을 적용해서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수압 모델의 모형의 구축 과정이며 건보정 결과들입니다. 그리고 관리 유량 구간은 비점 오염으로 영향을 받는 5에서 40% 유량 구간을 관리 유량 구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수압 모델에 적용된 시나리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미호강 비점 저감 시나리오에서는 우선 지자체의 비점 시설 설치 추진 예상 지역 그리고 도시 및 산업지역 LID 적용 등을 시나리오 각 1에서 5까지 를 반영하였습니다. 각각 시나리오를 반영한 결과 개별적으로는 약 2에서 0.2에서 최대 20%까지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되었으며 종합적으로는 저희가 30에서 56%까지 수질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사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4개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한 30% 이상의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비점 오염 관리 지역 신청 요건 및 지역 선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존 제시된 그런 대책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지정 요건, 관리 기간, 대상 물질, 관리 목표 수질 등이 제시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 지역을 어디를 관리 지역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오염원의 형태, 그리고 수질, 그리고 유달부하의 비점의 기여율 등이 정밀 분석되어서 이런 관리 지역이 선정되게 됩니다. 지정 요청서 작성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호강을 대상으로 환경기준 초과율, 비점 오염원 유달부하량 기여율, 강우시 유달부하량 기여율, 불투수율, 면적 배출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총 10개 소유역을 비점 관리 지역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도표화시켜서 나타내었으며 전체 유역의 면적은 1455.7km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런 유역들은 사전 지자체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미호강 유역에 해당되는 유역의 세부적인 내용이며 해당 유역의 배출 부하량도 값도 저희가 분석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 유역입니다. 사천 유역도 마찬가지로 소옥천 하류 유역에 해당되는 구일천과 검구천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 관리 유역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석 과정은 미호천과 동일합니다. 그 결과 해당 유역에
저희가 이렇게 도표로 도식화시켰고, 그리고 총 면적은 39.92km 제곱을 해당 요기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옥천군의 옥천읍, 군북면, 군서면, 이원면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 면적, 토지 이용 현황 및 외출 발행 등은 다음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B.5용 관리지역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